2019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의 인구가 97억 명을 넘어설 것이며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일 최저출산율의 기록을 갱신하며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과잉인구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된 의료기술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세계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과잉이 일어날 경우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물 부족, 전염병 등 각종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측하며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니버스 25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쥐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 인간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였으며 과학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스 25 실험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의 유토피아, 유니버스 25. 한정된 공간 속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는 미국의 동물행동학자 존 범페스 카론 박사가 진행했던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 25 실험은 풍부한 음식과 물, 다른 천적이 없는 넓은 공간의 풍족한 조건 속에서 쥐들이 어떤 양상과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인간 사회를 모방한 실험이었습니다. 1968년 카론 박사는 높이 1.5m, 가로 세로 2.7m의 공간, 소위 쥐의 낙원이라 불리는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방은 수직으로 된 터널로 이어져 있어 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쥐의 낙원은 3,840마리의 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이 공간에 4쌍의 쥐를 투입하여 관찰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되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는 쥐들의 번식 활동이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개체수가 55일마다 2배씩 급증하였으며 실험 진행 315일이 됐을 무렵에는 최초 8마리로 시작했던 쥐들이 620마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쥐의 개체수는 2200마리까지 증가하였지만 점차 개체수의 증가율이 줄어들며 실험 진행 600일이 되던 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3840마리의 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지만 이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쥐의 낙원에는 사회분규 현상이 나타나며 결국 쥐들은 멸종을 맞이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이 실험은 총 25번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매번 같은 결과를 반복하였습니다. 유니버스 25 실험 결과. 쥐의 낙원 붕괴 현상은 개체수가 620마리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던 쥐들이 개체수의 증가로 짝짓기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수컷들의 공격 성향이 강해졌고 이로 인해 수컷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소수의 쥐들은 한 방에 모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였지만 다툼에서 밀린 쥐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수많은 개체수가 실험장의 중앙에 모여 생활하게 되며 서열에 따라 그룹이 나눠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 모인 쥐들은 온몸이 상처와 흉터로 가득했으며 이따금 목적 없는 잔인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였죠. 또한 서열 다툼에서 밀려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쥐들은 동성애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서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쥐들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순찰을 돌아야 했지만 수많은 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지켜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리더 쥐는 자신의 둥지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며 암컷 쥐는 스스로 자신의 둥지와 새끼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컷 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새끼들을 공격하거나 젖을 떼기도 전인 새끼들을 쫓아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끼쥐의 사망률은 90%에 이르렀으며 살아남은 쥐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찍 둥지에서 쫓겨나게 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성체가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수컷들은 영역 표시, 짝짓기, 양육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못하였기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먹고, 잠자고, 털을 정리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죠.
그들은 교배나 영역 다툼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털을 가다듬는 그루밍 행위에만 몰두하였으며, 카론 박사는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털이 깨끗한 이 쥐들을 일명 아름다운 쥐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끼 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출산한 암컷 쥐들조차 모성애가 부족하여 새끼 쥐가 젖을 뗄 때까지 보살펴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쥐들은 더 이상 번식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카론 박사는 1780일이 되는 날쯤에 마지막 수컷 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실험 진행 920일 만에 해당 실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스 25 실험을 통해 카론 박사는 쥐의 낙원은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의 두 단계를 거치며 멸망을 맞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단계는 짝짓기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려는 의지가 없는, 즉 삶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두 번째 죽음은 말 그대로 육체적 죽음, 이는 곧 쥐의 낙원의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카론 박사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인구 과잉이 불러오는 인간들의 행동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카론 박사는 1973년 데스 스퀘어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해당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 25 실험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으며 여전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실험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입시, 취업 등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인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또한 사실이며, 연일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사건과 집단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빚어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유니버스 25 실험의 쥐의 낙원처럼 인류의 사회가 붕괴되며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폭력에 대항하는 도덕, 관습, 법률 등이 존재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100년 후 세계 인구가 급증하여 마침내 과잉 인구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유니버스 25 실험의 결과를 떠올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니버스 25 실험을 통해 교훈을 깨닫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실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